이재명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를 해서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전담사 그리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 어제 대통령과 오찬 후 여당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파탄지경인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뿐입니다.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 협조를 구하는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IMF 때에도 늘렸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4,200억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400억 원, 희귀질 환자 지원은 13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투자 유치가 아닌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를 누비며 90여 개국 정상을 만나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존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단념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내용은 물론 협상할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전국 1호 소아 전문 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일주일에 이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8명인데 현재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4년 112.4%로 정원보다 많았지만 2023년 25.5%로 급락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19%에서 36%로 줄었는데 비수도권은 5.6%로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포함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의 경우 2014년 84.4%였던 지원율이 올해 62.5%로 감소했는데 비수도권은 45.5%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개인위생 등 각자 도생만 강조하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 폐렴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이 확산되면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인프라를 살리는데 제대로 된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정원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수요조사 발표 등 간보기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삼아 총선용 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와서 야당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총선 연습장입니까? 도주 개각, 뺑소니 개각으로 평가받는 이번 개각의 주인공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아니라 물러가는 장관들의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올인 개각입니다. 보통 퇴임 장관은 조용히 물러가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조명을 받는데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개각 뉴스도 거꾸로입니다. 수출 부진, 무역 수지 적자, 경제 폭망의 F학점의 장관은 어디에서 출마한다 하고 대통령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원희룡 장관은 개각 발표가 되었지만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전광훈 집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개각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개각 이후 첫 행보로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아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전광훈 목사도 그렇고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주지사 시절 했던 발언이라는데요. 원희룡의 말로 원희룡을 때리는 같아 원희룡이 처연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장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리는 아닐진데 총선 출마용 경력관리 스펙 쌓기 연습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사를 논해야 될 국무회의장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사적 욕망의 사익 추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후보 검증위 인재위원회를 출범하고 꼼꼼하게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도 곧 속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의 초점을 총선 승리 과반 의석 확보, 제1당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거체제로 임할 것입니다. 이미 총선기획단에서 밝혔듯이 현역 불출마 지역은 전략 공천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발굴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전진 배치해 총선 승리의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승리하는 총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정권 심판 열망에 충실히 부응하겠습니다.